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영매의 세 번째 시간이죠.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지분경매에 있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하고 실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협상을 한 사례가 두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했더니 협상을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정으로 가지 않고 법정으로 가기 전에 협상을 한 사례가 오늘 전반에 있고, 후반에는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 가서 조정으로 협상한 사례가 후반에 있고, 조정으로 협상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될 거고, 오늘은 전반전에는 소송을 한 다음에 협상한 사례, 후반전에는 소송을 하고 법원에 가서 조정으로 협상한 사례가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2015 타경 보면 강제경매고, 영동군 계산리에 있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보면은 약 3분의 1, 15분의 5입니다. 5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감정 가격이 2,600만 원이 1,6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1,8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낙찰 받으신 분이 제가 창원에 있는 황영진 원장님의 강의를 할 때에, 그때 거기 추천 물건 강의를 할 때 거기에 계신 분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저에게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창원이다 보니까 이 영동까지 오기가 멀어서 제가 창원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내가 서울에서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1,500만 원이 유명월 지분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유명월이 있는데, 여기 백성기, 백석기 이렇게 백씨가 5명이고, 여기에 유명월이가 있죠. 유명월이가 32년생이고 15분이 5죠. 이 얘기는 보면 이거는 유명월이가 배우자인 것 같아요. 배우자의 그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15분에 오다 보니까 약 3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일단은 제가 지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지분으로 나왔을 때는 그 부동산에 우리가 사는 것은 지분으로 샀어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사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분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그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특수경매 추천을 할 때 주택의 5분의 1 지분을 제가 추천을 했더니, 그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교수님, 집을 5분의 1을 지분을 사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팔으려고 사는 거예요? 팔으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서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팔 수만 있다면 쓰레기도 샀다가 쓰레기를 살 사람 있으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쓰려고 사는 게 아니다는 게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15분에 오다 보면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사서 내가 어디다 써먹겠냐 이게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면은 내 지분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려고 사는 것이지 내가 어디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꼭 사야지 되겠느냐, 그걸 판단하고서는 우리는 투자를 준다는 겁니다. 집이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현장 답사를 해봤는데, 근데 대학역이 있는 임차인역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제가 보면 백글기고 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2013년도거든요. 상당히 그 뭐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이 여기에 전입은 돼 있는데 세입자라고 돼 있는 것은 없어요. 보면 신고한 걸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가족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아마 여기서 이 가족이 산다면 이 사람이 다시 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천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창원에 내려가다가 여기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한 오후 한 2시쯤에 가다 보니까 낮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 뒤에다가 그 테이프 넓은 거를 하나 싣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로 프린트로 뽑아갖고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다 연락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매각죄에 낙찰 받은 사람이다 연락 바랍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몇 장을 써갖고 다녔다가 사람이 없으면 눈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아예 저는. 그러니까 그날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붙여놓고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왔더니 저녁 한 8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나갔다 와서 이렇게 대문에 붙여져 있는데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달아서 제가 연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건물 주인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하셨다면은 건물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전화번호를 한번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은 아마 연락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신 이 유명월이라는 분이 이분하고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화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그러는데 전화를 제가 한 7, 8번을 매일 바꿔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제가 법무사한테다가 이거를 철거와 치료를 달라고 소송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뭐야?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소장을 낸 거죠. 이렇게 소장을 냈죠. 소장을 내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건물 주인 이렇게 필고가 쭉 있죠. 백누구 쭉 해갖고 하고 나라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죠. 청구 취지 소송할 때 청구 취지는 내가 판사님한테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합니다가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원인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분을 15분의 5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인데 지분권자인데 나는 지분권자로서 내 집을 저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나는 분할을 원하니까 민법에서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 팔아서 분할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요구다 보니까 소송을 낸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때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지료를 달라.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 왜?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주인이 아니라 세 들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 들어있는 사람 보고 내가 지료 낸다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해서 소장을 법무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냈더니 며칠 있다가 법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거기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연락을 송달을 미국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는 송달할 때까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 날짜가 채판이지 않거든요. 일단 송달이 다 돼야 되다 보니까 송달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송달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주자들한테는 송달이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이쪽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분권자한테 다 송달이 제대로 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법무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건물에 지분으로 갖고 있는 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낙찰을 받은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지 않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나한테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서 전화를 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그 건물에 우리가 지분권자 중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저로서는 이게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구만. 그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백운기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형인데 제 동생 중에서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지분을 사신 것은 수익을 좀 얻자고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동생이 마무리를 질 겁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적당한 가격에 그 지분을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 계획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맞아 들어간 거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기다리고 그분하고 적당한 가격에 협상을 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더 지나서 한 보름 정도쯤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한 보름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니까
이건 내가 뭐 쏘갔나? 왜냐면 제가 그 법무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상이 되려고 연락이 왔으니까 미국에다가 송달하는 거 애쓰지 말고 잠시 중단하고 기다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이게 뭐 말로만 이렇고 협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다시 그 형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보름이나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란 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 겁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더니 아니 아니라 진짜 연락이 왔습니다. 영동군 계산리에 그 지분으로 낙찰받으신 분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다 전화를 해서 네가 와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느라고 시간이 한 20일이 걸린 거예요. 보니까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15분의 5 지분을 다시 내가 사야 되겠는데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뭐 감정 가격이 2,600만 원이니까 뭐 3천만 원을 달랠 수도 있고 4천만 원을 달랠 수도 있고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부동산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것이 살 때 가격을 내가 정하고 팔 때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에 팔겠냐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가격을 불러물게끔 됐을 때는 서로 합의가 어렵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남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가격이 있으니까 감정 가격대로 가격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사장님은 싸시게 사면 좋고 나는 비싸게 팔으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을 결정하기가 서로 어려우니까 가격의 결정은 감정사가 해놨으니까 감정대로 가격을 결정하십시다. 그럼 그거 제가 소송을 하고 뭐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으니까 소송 비용에 대한 거 한 200만 원은 별도로 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에서는 가격 결정을 내가 얼마를 달라 높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 가격대로 내가 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 감정 가격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신다면은 저 이유 없습니다. 내일 계약하십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만날까요? 제가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그냥 만나서 계약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사장님께서 법무사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럼 법무사한테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넘겨줄 서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를 연락을 해서 그 법무사가 원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다가 법무사한테 드리면은 법무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다가 입금시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그러면 제가 법무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틀 있다가 법무사 명함을 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다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계산리에 있는 땅에 그 15분의 5 지분을 산 사람인데 이거를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서류가 어떤 서류가 얼마가 어떻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계약서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거 한 것이 뭐 서류가 다 있고 뭐 어디다 뭐 도장 어떻게 찍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전부 다 문자로 보내주고 그렇게 우리가 도장을 찍어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인감 도장 찍어야 되는 서류를 메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낸 걸 받아가지고 제가 서류를 뭘 띄어야 되는지 서류를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원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인감도장 갖고 오고 뭐 갖고 와라 해갖고 제가 서류 준비했던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고 그다음 인감증명 갖고 오라고 그리고 뭐 서류 다 가지고 제가 준비해놨다가 올라왔다가 제가 다음번에 내려갈 때 법무사한테다가 내가 몇 시에 도착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법무사한테다가 자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이 서류 이거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보십시오 그랬더니 법무사가 서류를 다 보더라고. 서류 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나 맞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분한테다가 서류 다 받았다고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다가 서류 다 받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주니까 그러면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계좌번호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고 그 문자로 보낸 그 계좌번호를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보냈죠. 보냈더니 그걸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죠. 입금이 되면은 나한테다가 문자를 줘라. 그러고서 이제 입금이 될 때까지 거기서 서류는 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한 20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서 입금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금됐다고 그러고서 됐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고 끝난 사례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게 현장을 답사를 갔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주인이 있었다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협상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됐다가 소장을 넣다 보니까 협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문건입니다. 주유소를 허물어 달라. 이건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에 토지만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지목이 뭐예요? 답입니다. 답인데 83.6평이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은 다시 말하면 서류상으로 보게끔 되면 그냥 답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땅이 주유소가 이 땅으로 침범해서 넘어온 거예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할아버지는 같은 분인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여기 위에는 어떤 그 딸이 받았고 밑에는 아들이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상속을 받은 것 중에서 지분이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지목이 여기 뭐죠? 답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유소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일로 들어와서 기름 넣고 나가면서 여기를 전부 다 뭐야?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놨으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됐으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낙찰받은 그 수강생이 나는 이거를 다를 받지 않고 지분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보면 농사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그래요? 그럼 가서 한번 보자. 왔더니 전부터 바삭 공부를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우리 수령들이 나는 지분으로 봤으니까 여기 뒤에 이만큼을 내가 뭐 농사를 짓겠다. 그리고 이 여기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뭐 말은 되네요. 알았습니다고 농지증을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농지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된다면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자 의외로 그냥 농지증을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농지증이었는데 농지증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유소가 이 넘어왔으니까 이 주유소가 이 지분을 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유소를 찾아갔어요. 주유소를 찾아가서 이것이 위에 이 땅이 296-1 답이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들을 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유소에 한 여자가 한 30살쯤 안 돼 보이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여자가 이렇게 했더니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 윗 땅은요 우리 땅이 아니고 고모네 땅이에요. 고모하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고모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제가 그런가 싶어갖고 나도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고모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주유소가 침범했으니까 주유소에서 이걸 사야 되지 고모하고는 관계가 없다. 난 니네들이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고모 땅이니까 고모하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주유소 사람들이 이 땅으로 자기네 건물이 침범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공사진을 보고 경매로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유소 주인은 자기네 땅에 있는지 알고 모르고 왜 윗집 땅을 낙찰을 받고 자기한테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모네 땅이니까 고모하고 얘기하세요. 전화번호 가르쳐줘서 제가 전화 걸었더니 누구세요? 그러길래 296-1에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요. 지분을 낙찰받았으면 된 거지. 뭐 나한테도 전화해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뭐 나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받으면 된 거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또 그분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또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앉았다 나는 이게 주유소한테 다 팔아야 되겠는데 다시 이제 한 3일 있다가 다시 주유소를 갔습니다. 주유소를 갔더니 먼저 번에는 그 주유소 나가면 딸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인이 있더구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경매를 이렇게 낙찰 받은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왜 주유소 들어가니까 주유소 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왜 주유소 허가증이 있죠? 허가증은 있는 데를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허가증은 몇 번지죠? 당신이 사신 건 296-1번지니 6번지죠? 이게 우리 주유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윗땅 사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주유소한테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주유소가 침범했습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럼 윤근정 지분이거든. 114대 28. 요거 낙찰받는데 요렇게 주유소가 있는 겁니다. 청구 취지. 자, 청구 취지가 뭐죠? 청구 취지가 내가 판사님한테 내가 뭐야? 이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제일 먼저 나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몇 분의 몇을? 147분의 28을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지분권자로서 이거를 뭐야? 분할을 해달라. 147분의 18을 나한테 뭐야? 지분을 분할해달라.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유소가 침범했으니까 주유소를 뭐하라? 철거해달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이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원인은 뭐죠? 나는 경매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야? 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우리는 누구한테도 간다면은 지분권자도 같지만은 주유소 주인을 상대로도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유소 니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까 철거고 나가라.
소장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항공사진하고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 소장이 다 넣어서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만큼이 어쩐다? 침범한 게 나오잖아요. 침범한 게 나오잖아요. 침범한 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연락이 왔는데 누가 연락이 왔냐면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 거를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게끔 하고 소장을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한 7, 8개가 되는데 그날도 현장을 제가 답사를 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디 어디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디 어디에 있는 땅을 지분으로 사셨는데 그거 뭐 돈 좀 벌자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분을 다시 살려고 하니까 얼마 정도면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제일 좋은 게 살 때 가격을 내가 정하고 팔 때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죠?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낙찰 받아서 파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 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든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내가 강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저기 문 열고 나가다가 여기 계신 분이 나 등을 밀어가지고 내 손가락이 저 문에 끼어서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손가락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나는 사야 돼요. 근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사서 뭐에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살 주인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그 손가락을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살죠? 팔려고.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이 손가락 주워 갖고 여러분한테다가 이거 싸게 팔 테니까 사십시오 해서 어느 사람도 손가락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사느냐고 그러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손가락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너 손가락 필요하지 않니? 그럼 나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 내가 살라는데 얼마에 팔래? 내가 물어보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의 지분 경매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걸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으로서 그 사람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 가격을 누구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봐. 이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약점은 주인이 없는 지분권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있긴 있어도 살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를 사게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분이 손가락을 판다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이 1,000원에 샀어. 1,000원에 사고 나한테 와서 너 손가락 필요하지? 손가락 필요해. 손가락 살래 그랬는데 나는 손가락만 떨어진 게 아니라 팔도 떨어졌거든. 손가락 사갖고 붙일 팔이 있어 없어? 안 사는 거야 나는. 다시 말하면 지분에 있어서의 권리 분석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사야만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침범했으니까 이제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에 팔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것이 대부분 제가 이런 경우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감정가에다 200만 원만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있어갖고 이 사건인지를 모르고 얼마에 팔겠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감정가 가격에 200만 원만 더 주시면 팔겠습니다 했더니 정말입니까? 그러더라고. 정말이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하고 연락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있다 치더라고. 그래서 내일 일시불로 드릴 테니까 계약하십시오. 난 뭔지도 몰라. 이 사건인지 몰랐어.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어디 어디니까 내일 그 어디 어디 저기 뭐야 그 뭐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서 서류 다 띄워가지고 가서 그냥 일시불로 준다니까 일시불을 받아와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건이더라고. 이거는 경정가에 세배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낙찰 받았죠? 2,100인데 2,900이죠. 그럼 3,000씩 짜서 9,000 주십시오. 그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유소 허물어 와야 돼 9,000 줘야 돼.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인데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분은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답사 갔을 때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장이나 옆집이나한테 가서 다 물어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경제적 능력은 어떻고 이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현장 답사를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한 코로나 하기 전에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천에 있는 집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여자들이 한 3명을 같이 갔었는데 여자들은 하여튼 극성 맞은 데가 있어요. 그냥 바로 그 앞에 그 경매로 나온 집 앞에 미장원에 들어가서 저 집이 경매가 나오는데 누가 살고 있냐 어떠냐고 또 물어봤나 봐. 그래서 커서 가서 차에 타면서 미장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명실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데 거기 돈 많은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게 경매가 나왔다는 게 그 이상하네요. 그러게 그게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그 형제는 누구 지분권 적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바로 그러면 낙찰 받아도 그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경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현장 답사를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일도 현장 답사를 가는데 내일은 어디를 가냐면은 평택,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안성 이렇게 4군데를 갑니다. 근데 내일 가는 곳은 천안에 가는 것이 있는데 천안에 있는 물건은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이 됐는데 채권이 전부 다가 12억 3천인가가 돼요. 근데 가격은 떨어진 것은 전부 다 한 정도 합쳐봐야 3, 4억밖에 안 돼요. 가격이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해서 집단만 건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현장을 다 가서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갈 건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변경이 됐다 그랬죠. 그 변경된 거는 뭐냐면 돈을 빌려준 농협에서 경매를 지분을 봐야 자기네들이 너무 손해가 나니까 또 아무도 안 사면은 가격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중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그 받을 돈이 12억 3천이 있다 그런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게 얼마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한테다가 그거를 팔아라. 지금 최저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4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5억 5천 줄 테니까 팔아라. 그 판다 그러면 12억 3천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 5억 5천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우리가 바뀐 거죠. 바꿔놓고 우리가 다시 이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경매를 집어넣고 우리는 받을 돈이 얼마죠? 12억 3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다시 집어넣고 한 2번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12억 3천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12억 3천에. 그러면 원래 4까지 더한 게 12억 3천이 됐죠. 그리고 이 건물 매각처 이런 거를 돈을 빌려주고 뭐 하는 것이 이제 한 낙찰가의 50% 정도는 빌려줘요. 그러면 12억에 낙찰을 받았죠. 그걸 사기는 5억 5천 주고 샀죠. 6억 대출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돈은 안 들어가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사했다가 마무리하고 팔고 나오게끔 되면은 팔게끔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주고 샀죠?
12억 3천 주고 샀잖아요. 그 양도소득세 낼 것도 없는 겁니다. 내일 현장 답사 가는 것이 그런 물건도 하나 골라 있다 그런 겁니다. 보면 그러면 첫 번째 5억 5천을 산 사람하고 두 번째 12억 3천을 산 사람하고 명의는 좀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해야 되겠네.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농협에서 돈을 빌려준 건데 농협에서 자기 돈 받으려고 경매를 집어넣는데 집단한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자기 돈 더 회수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농협에서 직거래 하는 거예요. 농협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직거래를 할 때 이 다시 말하면 이런 NPL을 살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거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NPL을 살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농협 같은 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을 테니까 하자 그러면 경매를 그 집어넣고 걔네들 집어넣고 우리가 뒤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5억 5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억 들어가면 7억을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5억 5천 했으니까 2억 5천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이면 계약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NPL은 조금씩으로 사서 우리 이름으로 바꿔놓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내일 현장을 갔을 때에 그 NPL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보면은 내일 그 현장 답사가는 자리가 딱 하나인가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같이 한번 갔다 하시는 분은 내일 거기 양재 시민의 숲에 10시까지 오시게끔 되면은 거기서 같이 출발하게끔 되는 건데 내일도 가서 보면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기 안에 누가 있는지 평택이나 이제 아산에 갔을 때 그런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지 아 이거 입찰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보게끔 되면 건물 매각지에 땅만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파는 것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땅을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건물 주인이 땅을 살 돈이 없을 때는 그 건물을 우리는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철거할 바에야 우리한테다가 몇백만 원 싸게 팔아라 해가지고 싸게 우리가 사와서 넘겨갖고 있는데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갖고 그 건물 진 사람이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건물을 우리가 사서 팔아야 된다는 거를 이런 거를 현장 답사 가서 권리 분석하고 땅만 보는 것이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 답사가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끔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현장도 답사를 가고 주유소도 하는 걸 알았는데 제가 팔 때 조금 가격을 협상을 제가 잘못해갖고 좀 낮게 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진이 적은 것이지 마진이 없는 건 아니죠. 보면 뭐 천 몇백만 원 주고 사서 3천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충분한 마진은 있는 겁니다. 욕설만 퍼붓는 공유자와 어떻게 협상하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의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감정가가 3천만 원인데 1600까지 떨어서 1900만 원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이렇게 보면 도로에 도시계획이 생겼는데 다른 데는 다 수용이 되는데 여기는 집이 잘리면 못 쓴다고 해서 수용을 안 해가지고 여기는 못 해갖고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집이 그대로인데 제가 집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렇게 담장 넘어서 이렇게 봤더니 집이 정원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좋다는 얘기는 집 주인이 여기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다시 살 거라는 것 정도쯤은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자 보면 지호선의 지분 6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수강생에게 추천하고 낙찰을 받으면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가서 만나서 전화번호만 전해주고 해라. 그래서 그 상대편이 연락을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협상을 하려면은.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저기 뭐야 그 창원에 있는 황영진 원장님의 있던 학원에 있는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건데 제가 갔더니 이러더라고. 자기가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대. 낙찰받은 사람인데 6분의 1 낙찰받은 사람인데 연락 주세요 하고 왔더니 교수님 엊그저께 저한테 문자 온 거를 보면서 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육두 문자가 그래 이 XX야. 네가 6분의 1 지분을 사갖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샀다 와서 네가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만큼을 써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읽어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이제 하지 말고 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처리해봐 그랬더니 알았어요 교수님 처리해 주세요 하길래 아 이것은 협상 상대가 안 되는 거라 싶고 내가 법무사를 통해서 법무사한테 바로 소장을 집었습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 소장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거기 살고 있던 분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는 걸 몰랐다가 소장이 들어갔죠. 소장에 들어가가지고 소장을 가지고 자기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더니 법에 의해서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법원에서 이거를 전부 다 경매로 집어넣어서 다 팔아가고 현금으로 들었나? 나누게끔 돼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들었나 봐. 내가 법무사한테다가 얘기를 했더니 송달이 됐냐 했더니 송달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명은 지성에 지재훈 지종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지명훈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여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면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에 이 그 동생들하고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나하고 통화를 한 사람은 그 아들의 부인이 살고 있는 부인인 거예요. 보는 거. 제가 이제 송달이 됐다는 거를 내가 확인하고 전화를 했죠. 북교동에 6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쯤 만나 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송달을 받자마자 모든 법무사 변호사 다 물어봤나 봐. 이거는 다 팔아서 경매를 나간다는 걸 이제 알게끔 된 거야.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문자로 육등 문자를 그냥 써서 보냈더니 바로 얘기를 하니까 아 예 선생님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답변할 말 못하게끔 한 10분을 내리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우가 되나? 올케가 되나?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동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우인가요? 신우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 뭐 하냐고 내가 안 도와주다 보니까 내 발등 내가 찍어갖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경매로 나와갖고 누가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 갈 줄 내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 집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살 수 있게끔 부탁한다. 그런데 돈은 없다. 그 얘기를 한 10몇 분을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사실을 한다면은 저희 6분의 1 지분을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은 건 제가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당신 경매꾼한테 잘못 걸렸어. 이제 아마 엄청난 돈을 달라고 그럴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주지 않으면 이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은 당신 이거 나갈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아마 코치를 들었던 것 같고 내가 엄청난 돈을 부를 줄 알고 자기는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와 돈이 없다는 얘기만 20분을 이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6분의 1 지분을 다시 삼자 했더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고맙기는 한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다 끊고 난 다음에 아니 그렇게 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가격이 감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 가격에다가 소송비용을 한 200만 원 더해서 주신다면은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한테 안 되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격이라 그런다면은 내일이라도 일시불로 드릴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지 마시고 법무사를 하나 정해서 연락을 주시면 법무사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넘겨줄 테니까 그때 법무사한테 오셔서 서류 받으면서 일시불로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러면 며칠 날 계약을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꼭 오실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 저렇게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데 꼭 오시면 나중에 목포에 오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대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받고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가 한 사람들은 보면은 협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다가 소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소장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아 이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바로 협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소장을 넣지 않고 협상하러 가죠. 우리 저기 뭐그왜 수험생이 먼저 갖다 냈었죠. 그뭐 협상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럼 만나서 얘기했다 얼마에 사겠냐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 네 XX야 네가 사갖고 뭐 얼마나 어떻게 했다가 이게 모르다 보니까 욕만 이렇게 쳐붙여 놨다가 소장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로 내려주고 가격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를 거라고 생각했다가 감정 가격에 얼마만 더 주죠 했더니 이유 없어 무조건 일시불로 내일 당박해야겠다 바랍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소장부터 먼저 넣고 찾아갑니다. 지금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전에는 협상부터 하고 안 되면 소장을 넣는데 이제는 낙찰 받으면 소장부터 넣어놓고 협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넣는데 뭐 법무사한테 몇십만 원 주는 걸 가지고 그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 협상을 할 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 매수 권리를 모르는 공유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번리에 이번에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1950만 원이 1200까지 떨어져서 1375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 지분 경매의 또 좋은 점은 대출은 안 되지만은 금액이 작다는 겁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 잡으죠. 몇 분의 1이죠, 이게? 38분의 4죠. 그러니까 대출은 이렇게 지분인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지만은 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지분 점에는 그런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정병도라고 있죠. 내가 보기엔 나머지는 정익도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나머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여자 같고 여기 위에는 남자 같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 남자 정병두가 제일 형 같은데 남해군 남해읍 북번리 지금 형제 경매로 나온 곳에 살고 있었죠. 살고 있다가 누군지 경매가 나왔는지 또 정병도가 또 샀죠. 후에 샀는데 이번에는 진주시 평고동이죠. 그러니까 남해읍에 살다가 지금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하길순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갔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줬더니 어떤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그 제 강의를 듣고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이 추천해갖고 들어오신 분이야. 그래갖고 저한테다가 아무것도 없이 저기 뭐야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누가 추천해줬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아니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 있어요? 나보고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했는데요. 교수님이 잘 찍어주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요. 제가 그냥 누가 추천해서 등록한 거예요. 하나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낙찰 받고서 이거를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거 사라고 찍어줬어요. 여자분이야. 근데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낙찰 받더라고. 낙찰 받고 저한테 왔어요. 낙찰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좀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창원에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같이 남해를 갔어요. 여기. 현장 갔습니다. 여기 집을 가서 요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여기 골목을 들어가서 여기 저기 뭐 방 하나가 있고 여기 저기 뭐야 장독대 같은 거 있는데 여기 대문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마당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사람이 물이 뚝뚝 가니까 수건을 머리를 감싸면서 문 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나이가 좀 한 60대 넘어가신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경매로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 살고 계신 분하고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걔가 경매를 당한 정정순이에요. 제가 사실은 사업을 좀 했어요. 가게를 좀 하다가 다 털어먹고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엄마가 여기 살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마치 엄마가 연로하셔서 뭐 이렇게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집에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엄마도 보호할 겸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나하고 엄마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우리는 오고 그 사람 문 닫고 들어갔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돈을 이 교수한테 등록하고 하나 찍어주면 돈 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찍어줘서 낙찰받았잖아. 그래서 돈을 금방 벌 줄 알고 따라갔더니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 안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려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옆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럭그럭 하더라고. 너무 속이 상하지.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라. 소송하면 되니까. 혹시 법무사 아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소송을 할까?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뭐 어디를 알아요. 그냥 교수님이 해주세요. 그래. 그럼 알았어. 이거 소송하면 금방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난 또 이제 그렇게 달랬죠. 그리고 와서 바로 소장을 넣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를달라. 소장을 넣자마자 법무사가 바로 연락이 왔어. 어디 법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거기 법무사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소장 받자마자 여기 누구죠? 정병도가 있죠. 정병도가 남해군 남해 북본에서 살다가 경상남도 진주시 평고동으로 갔죠. 경상남도 진주시 평고동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 사장님 아세요? 진주가 혁신도시죠. 혁신도시인데 진주에 이사 간 것이 어디냐면 LH공사가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고동에 LH 사옥이 있어요. 그 LH 사옥이 있는 그 평고동을 신개발 택지로 만들어서 거기 LH공사 사옥이 지어지고 그 근처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것이 평고동이에요. 그러니까 남해 북번에 살다가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는 돈 벌어서 간 거죠. 자, 보십시다. 여기에 정병도가 살고 있었죠. 남해 북번동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정병도의 부인이 있죠. 정병도의 부인이 남해 북번동에 같이 살았겠죠. 그러면 남해 북번동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지금 진주시 평고동으로 이사 갔죠. 그러니까 정병도의 와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그늘을 이제 드디어 벗어나고 갔죠. 근데 이걸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은 이 아길순이가 다시 누구네 집 와? 평고동에 와, 안 와요? 얘기할 것도 없어. 와이프가 산다고 하는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 바로 얘기해라 이거야. 가격을 누구 보고 정하래? 나. 나 보고 정하래.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2배 받아라, 3배 받아라 이런 얘기 못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저는 감정가에 2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제가 감정가 2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해갖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걸 주서 깎자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얼마면 드리겠습니까 하면 기본이 감정가의 2배예요. 근데 내가 감정가에 200만만 더 주시면 팔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약. 헌 건물이 이 것이라고 하는 이웃집 주인. 예전에도 제가 천안에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현장 답사를 같이 갔었습니다. 땅이 꽤 넓은데 그 앞에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 답사를 같이 가니까 그 앞에 집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길래 여기 경매로 나온 땅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 땅은 여기까지는 경매로 나온 형 거고 여기 우리 집이 있고 요 마당까지는 제 땅입니다. 지금 경매로 나온 것은 형 땅입니다. 근데 저 형 땅 경매로 나온 것 중에 저기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은행나무가 100년이 됐는데 그 은행나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고 길러왔기 때문에 그 은행나무는 내 겁니다. 따라서 저 땅을 낙찰 받으시면
은행나무는 저한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럼 얼마에 파실 건데 그랬더니 한 5천만 원만 주신다면은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땅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은 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그런 사람이야. 경매로 나온 땅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물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주시 탄천면 안왕리에 물건번호 2번이죠. 물건번호 1번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물건번호 1번, 2번이 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뭐예요?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데 뭐라고 있죠? 감정평가사가 뭐랬죠? 임덕기가 점유하고 있죠. 임덕기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 맞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건물은 자기 거라고 감정평가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뭐라고 했어? 임덕기가 점유하고 있금. 임덕기 소유의 제시의 건물.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죠. 내가 철거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철거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주인이 있으면은 건물 주인한테다가 철거하라고 지조소송을 내서 철거를 주인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망설이는 게 뭐냐면은 건물 주인이 없잖아요. 건축물 관장이 없잖아요.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이거를 사가지고 건물 철거하죠? 그리고 집 새로 짓죠? 철거해놓고 집을 지을 때쯤 되면은 반드시 어떤 놈이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지의 건물을 왜 허물했냐는 둥, 또 우리 큰아버지라는 둥, 이래가면서 그 건물을 허물감 내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 있고 건물 주인이 없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이거를 낙찰을 받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공단이 있죠. 공단 옆에 이렇게 뒷문 있는데 이 뒷문으로 나가서 걸어서 여기 가도 한 200m면은 여기에 다세대를 지어서라도 여기 공단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을 만큼 좋기는 한데 만약에 경영에 이걸 내가 허물어 버렸을 때, 이 건물을 허물어 버렸을 때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돈 내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건데 감정평가사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 어떤다?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게끔 됐는데, 자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사진 찍은 거죠.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조리식 판넬이 있죠. 여기에 감정평가사가 찍었을 땐 조리식 판넬이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메주가 있죠. 제가 가서 보니까 메주도 있지만은 그 대청 마루에는 고추가 말려져 있고 마당에는 이렇게 깨 있죠, 깨. 말리고 그러니까 앞집에서 농사를 짓는 데서 뒷 처리하고 말리고 하는 건 이 앞에 빈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낙찰을 받고 갔을 때는 이렇게 창고를 지어놨더라고요. 이 창고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통고서 철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전화번호를 했더니 연락이 왔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남자는 없고 여자 부인이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집. 그 사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경매로 나온 집이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에 이제 내가 한번 만나자 해서 내가 연락이 왔길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나갔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렸더니 맞은편에 있는 임덕기라는 사람이 오더라고. 딱 오더니 나한테 딱 하더니
이 땅 낙찰받은 사람입니까? 이 땅 낙찰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제 겁니다. 건물은 제 겁니다. 이 건물을 1, 200만 원에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정도의 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물 주인이 없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라고 나타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건물 주인이고 1, 200만 원 가지고서는 꿈에도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건물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보서를 내가 써놓은 걸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갖고 누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건물을 팔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 잘됐다. 너 잘됐다. 임덕기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바로 소송을 했죠. 그 소장을 받고 난 다음에 알아봤나 봐. 이것도 또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어. 뭐 철거하고 치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법무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철거하고 치료를 내는 눈이 차라리 땅을 사는 것이 가격이 싸게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건물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땅을 그냥 다시 사겠다고 하는데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또 가격을 자기가 정했어. 나보고 얼마에 파시겠니? 이 특수경매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사주십시오 하고 하지 않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소송을 내놓고 상대편이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특수경매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입찰에 들어가야 돼. 가격을 또 누가 정한다? 이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고 감정가에 2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락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30일 있다 다시 연락이 왔어. 일시불로 내일 모레 계약하십시오. 바로 이것도 그렇게 팔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번에는 조정으로 부연 사례입니다.